세대 포이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어차피 우리 표다. 그 정치를 되게 못되게 배웠어요. 2030과 그다음에 50, 60, 70의 이제 결합을 통한 세대 포위론이라는 전략이거든요. 없었던 불화를 조장하여 이득을 취하겠다는 전략,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의 지역 갈등 전략이죠. 경상도에 다 몰아줄게. 무조건 내게 몰표를 타오.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이 새끼들 쫄쫄 굶게 해줄게. 돈 되는 거 다 경상도로 몰아줄게. 이게 놀랍게도 실제 대선 공약의 큰 줄기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도와 전라도는 확연한 지역 감정이 고착화되었고 그 잘못된 갈등의 유산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떠안은 상황이 되었죠. 사람들이 흔히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역 감정이 계속 내려왔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는 없다.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여 정파의 이득을 취하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했고 매우 잘 먹혔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67년 대선에 등장했던 박정희의 지역감정 유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구분하는 선이 없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진짜 다르다. 이번엔 1971년 결과 볼게요. 아, 저렇게 됐구나. 완전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불화를 조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아젠다가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을 당대표까지 끌어올렸던 폭발력 있었던 갈등 이슈, 바로 젠더 갈등. 저는 워마드를 폐쇄하고 정의당, 녹색당, 그리고 여당이 젠더 갈등은 사실상 2015년 이전만 해도 사회 갈등 축에도 못 들었었죠. 사실상 본질을 따져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숙명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여보 당신 하면서 화합하게 되는 것인데 미혼 시절에 잠시 사회 진출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짧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본적인 적대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리 젠더 이슈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이슈가 되었느냐? 왜긴요. 이슈에 편승해서 흥행을 노리고자 했던 일부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들이 삼류 인터넷 소재에 해당하는 분쟁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렸고 정당성을 얻게 된 일베와 메갈의 전선이 제도권 내로 부상하여 그 모든 자극성을 그대로 떠안은 채 폭발해버린 거죠.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을 망각한 이슈몰이 그리고 걸러지지 않은 일베와 메갈 특유의 극단성 등등이 결합된 흥행작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병리적인 사회 갈등에 편승하여 자기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썼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여 이슈몰이를 한 뒤에 그 강한 에너지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 이게 하나의 패턴이자 방법론으로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갈라치기, 투쟁론이 이렇게 나에게 꿀을 빨게 만들어주는구나. 다른 곳에서도 갈라치기 투쟁론을 적용해서 꿀 한번 빨아보자. 저는 딱 그 정도 발상에서 나온 그의 전략이 바로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과 그다음에 50, 60, 70의 이제 결합을 통한 세대 포위론이라는 전략이거든요. 2030 지지층을 먼저 잡고 확고하게 그들의 그 어젠다와 그런 메시지를 반영해서 선거 전략을 짜면은 세대 포위론으로 아주 강한 지지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60대 이상 노년층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 청년층이 중간 세대인 40대, 나 같은 40대나 50대를 포위하여 압박하고 섬멸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자. 애초에 정치 자체를 투쟁의 산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발상의 전략입니다. 정치를 되게 못되게 배웠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좌우 이념 분쟁이 극단화되다 보니 현실상 그렇죠. 좌우의 극한 투쟁이 정치의 본질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한정된 기회와 권한을 나눠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필요악과 같은 것일 뿐이지 그 투쟁 자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상의 사회적 합의는 어디까지나 투쟁 없는 사회적 합의이며 투쟁과 대립은 어쩔 수 없는 부산물로서 남는 필요악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내 갈등이라는 것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정치의 본질 자체가 갈등이고 그 갈등을 잘 만들어내고 잘 이용해서 내가 꿀을 빠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자는 갈등 좀 부추긴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정치인이고 정치는 곧 투쟁과 갈등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게임이 바로 정치야 라면서 투쟁 자체를 추구하고 그것에 빌붙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 20대와 50대의 갈등 등으로 각종 갈등들을 실체화시켜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포위 섬멸 작전을 쓴다. 구체화되지 않았던 갈등을 명명하고 규정하고 실체화하며 그걸 격화시켜가며 자신의 이득을 얻는 정치인은 정치를 잘못 배운 게 맞습니다. 정치를 되게 못되게 배웠어요. 이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점에서? 당의 대표라는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이 6070하고 2030이 연합해서 4050을 고립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명확하게는 정치라는 것의 본질을 잘못 깨닫고 있는 정치인인 게 맞습니다. 이준석, 그는 내 맘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버린다 라는 전략을 여러 차례 구사했습니다. 또 나가버릴 거야, 거의. 이준석 대표가 모든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내가 미친놈 전략을 쓴다. 너네들 어쩔래? 손해보기 싫으면 나한테 맞춰. 이러한 전략을 여러 차례 구사한 결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윤석열을 제대로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삐돌이 노름도 웃기는 짓거리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는 정책은 훨씬 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젠더 갈등에 편승하여 득세했던 그것과 똑같은 방법론으로 이번엔 세대 간의 갈등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그의 주장. 세대 포위론. 젠더 갈등은 유발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실체라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세대 포위론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세대 간 갈등 구도를 인위적으로 규정하여 유발시킨 후 마치 전투에서 포위 섬멸 작전을 수행하듯 적군을 섬멸시켜서 승리를 쟁취하자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유권자들을 전술 전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걸 예.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건 현재 지금 존재하는 갈등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갈등이에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나는 20대, 우리 아빠는 50대. 나는 윤석열 지지하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우리 아빠를 포위하여 섬멸할 작전을 세우자. 우리 아빠에게 멸공 정신을 주입시켜서 정신을 개조시킨 뒤에 윤석열을 찍게 만들자.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보셨나요? 없습니다. 그의 세대 포위론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립구도를 형성시킨 뒤에 투쟁으로서 지지를 쟁취하자는 겁니다. 없었던 적개심을 부추겨서 그 갈등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은 박정희의 지역감정 유발 전략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박정희의 지역감정 유발 전략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얼마나 큰 상흔을 남겼습니까? 고작 자기가 선거에서 좀 이겨보겠다고 그 전까지는 서로 매우 잘 지내던 경상도와 전라도를 없던 적개심을 만들어서 그걸 또 정책적으로 키워요.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쪼개져 버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당시 박정희가 국민들을 보던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이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시민 씨의 말씀대로 국민을 보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리스크가 언젠가 제대로 된 게 터지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당내 중진들과 화합되지 못하고 당 밖에서 막 빈정거리기나 했어 자기만 돋보이려고 자극적인 쇼나 애비치고 있을 때 이준석 리스크의 실체는 그가 팀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개인 플레이만 해보려는 저 극도의 이기주의 때문에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진정한 이준석 리스크는 그가 팀플레이를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진정 팀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즉 혼자 삐져가지고 못해먹겠다고 가출했을 때 나타났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당대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전략을 실현시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정치관념, 정치를 보는 그의 시각, 그 자체가 진정한 이준석 리스크라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대 포위론 많이 위험합니다. 만약 그의 전략대로 세대 포위론이 먹혀들고 정말로 세대별로
다른 주체로서 상대를 포위선멸하듯이 적대 구도를 짜서 대응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이준석 개인이나 보수당의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티키타카 정도로 여겨졌던 젠더 갈등이 대선판을 주무르는 큰 건으로 커져버린 이 현실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또한 그 전에 없었던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이 고작 한 정치 세력이 표좀 얻어보고자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주입된 산물이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 갈등이 유력 정치 세력의 인위적인 조장이 없었을 시절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젠더 갈등 편승 전략 등은 모두 누군가에겐 히트한 정치 전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히트했던 결과로 우리가 안게 된 상처는 큽니다. 한 시대, 한 세력의 히트한 정치 전략이 이렇게 수십 년간 상처로 남아서 골마 터져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에 고칠 수 없는 병폐로 자리 잡아버린 그 부분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껴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준석의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커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